안녕하세요, 최 시장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들고 온 트렌드 리포트입니다. 요즘 난리가 났어요. 발렌시아가 아주 난리 났습니다. 발렌시아가가 지금 광고 캠페인을 딱 선보였는데 이게 아동 포르노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네스나 망사 스타킹 이런 거를 착용한 테디베어 인형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어린 소녀가 침대에서 그걸 들고 있어요. 소녀 앞에 비워진 와인잔이 있다든지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사과를 하고 이제 그 캠페인은 내렸어요. 근데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거는 그 사진을 찍은 포토그래퍼나 그리고 발렌시아가 쪽에서는 서로 책임에 있어서는 약간 발뺌을 하는 모양새긴 합니다. 포토그래퍼는 사실 뭐 다 세팅되어 있는 거 자기 사진 톤으로 찍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발렌시아가 쪽에서는 이 책임자를 찾아내겠다라고 하는데, 아니 우리도 패션 쪽에서 일을 하고 광고를 많이 찍어봐서 알지만 이 광고 비주얼이라는 건 누군가 한두 명이 정해가지고 이렇게 찍는 거 아니에요. 이게 컨펌 단계가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디렉터가 몰랐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면피하기는 좀 어려운 게 전적이 있습니다. 발렌시아가 콜라보 예전 화보 중에 오피스에서 그냥 찍은 게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책상에 널브러져 있는 서류 중에 아동 포르노에 대해서 판결한 대법원 판결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대법원 판결문 자체 같은 게 소품으로 놓여있다는 거는 사실 우연찮게 옆에 있는 서류를 이렇게 딱 갖다 놓은 거 아니잖아요. 이건 다 준비돼서 이렇게 세팅을 해놨다는 소리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과를 하고 이걸 내렸다 그래서 금방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사실 이런 일이 지금 처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전에 파리보그에서도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화보를 찍어가지고 굉장히 문매를 맞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얼리 화보였는데 어린 소녀들이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빨간 매니큐어를 칠하고 굉장히 관능적인 눈빛과 관능적인 포즈 같은 걸로 침대에 있거나 이런 식으로 연출한 화보였어요. 이거를 찍은 파리보그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의 연출이 패션 화보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런 비주얼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계속 상품화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의도적으로 기획을 했다. 그리고 이 패션계가 약간 어린 모델들을 부적절하게 대하는 좀 관행들이 있어요. 그런 패션업계의 풍토를 조금 꼬집은, 그래서 일부러 연출한 그런 의도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모든 건 사실 뉘앙스의 차이예요. 섹슈얼리티, 그러니까 성적 표현과 섹슈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성적 대상화는 다른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문제시되고 지금 이걸 문매를 맞고 있는 이유는 미성년자, 이 어린 아이들을 성적 대상화 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적 표현이 잘못됐느냐? 그거 자체는 잘못됐다고 할 수 없어요. 어떤 거는 말랑말랑 로맨틱한 이미지가 있고 어떤 거는 좀 딥하고 뭐 이런 게 있듯이 이런 섹슈얼한 이미지 이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게 보여지는 방식의 그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우리나라 사례로 얼마 전에 코스모폴리탄 화보 역시나 이슈가 돼서 또 논란이 많았습니다. 코스모폴리탄 화보들이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거는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앵글이 몰카의 앵글이에요. 불법 촬영인 거죠. 그러니까 불법 촬영을 미화했다라는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신발 화보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슈즈를 담기 위해서 슈즈가 잘 보이는 그런 설정들 아래에서 이렇게 보이거나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한 건데, 어쨌든 이 앵글 자체가 결코 주체적이지 않고 굉장히 관음적인 시선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나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식의 사진을 굉장히 잘 보인 사례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포토그래퍼 중에 기 부르댕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섹슈얼한 에로티시즘을 잘 표현하는 포토그래퍼예요. 그래서 옛날에 찰스 주르댕이라는 신발 브랜드 그 캠페인을 계속 찍었는데 이 신발 광고들이 굉장히 섹슈얼하고 에로티즘하고 그리고 패티시를 자극하는 이미지들입니다. 색감도 굉장히 쨍하고요. 가장 유명한 사진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이거 그냥 찍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다 하나하나 의도된 겁니다. 핑크빛에 이 퀼팅 처리된 침대뽀, 이거는 여성의 질을 상징화하는 거고요. 그 위에 코끼리 인형은 왜 있겠어요? 코끼리 인형의 이 코는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성적인 어떤 요소들을 다 상징화하는 것들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요. 되게 옛날 캠페인들이거든요. 파격적이고 센세이션했습니다. 기부르댕의 사진들을 보면 수위가 굉장히 높아요. 그게 에로티즘적인 시선에서도 수위가 높지만 때로는
사실은 죽음, 폭력 이런 거를 암시하는 비주얼도 있고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그냥 하얀 벽에 빨간색 신발 하나 있고요. 콘서트 구멍에서 빨간 액체가 흐르고 있죠. 큰 장치나 어떤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나 이런 것들을 연상케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막 나쁘다고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브르 대행을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단순히 이제 상품을 찍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떠한 이미지로 옮기는 그런 최초의 패션 포토그래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렬한 에로티시즘을 표현했던 광고 캠페인도 있었죠. 톰 포드 시절에 굿즈가 그랬어요. 가장 이슈가 됐던 또 광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1초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막 상상을 자극해. 심지어 여자의 채모를 쥐로 해놨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섹슈얼하죠. 그때 톰 포드가 만들어냈던 단어 중에 하나가 포르노 시크라는 단어였어요. 포르노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노골적이고 섹슈얼한 이미지지만 그게 되게 시크한 거야. 역겹거나 더럽거나 이러기보다 굉장히 세련된 관능미가 느껴지는 그런 비주얼을 잘 풀어냈습니다. 그것도 능력이에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성적인 거를 풀어낸다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어떤 의도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사실 그게 중요한 거고, 그동안 발렌시아가의 옷이 어땠습니까? 인체 실루엣을 확 과장하는 듯한 아방가르드함, 그리고 이케아 쇼핑백 같이 생긴 가방, 우리나라 담요 케이스 같은 가방, 이런 키치함을 표현하고 위트를 표현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쇼 연출에 있어서도 이상기온 이거를 이제 암시하는 그런 쇼 연출을 하고 그랬죠. 이런 행보를 걷는 브랜드였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더 문매를 맡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면하려고 약간 서로 발뺌하고 있는 이 모양새가 사실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발렌시아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였는데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디자인의 영역은 뭐가 됐든지 간에 책임감이 따릅니다. 특히 인기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브랜드일수록 비주얼로 얘기하는 잡지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되는 뭐 이런 유튜브 같은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어떤 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의 고민과 그리고 신중함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책임감 있게 그거를 해결하고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는 모습도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랜만에 가져온 트렌드 리포트인데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비난은 나빠요. 근데 좀 비판적인 시각은 사실 우리한테도 필요한 거거든요. 발렌시아가뿐만 아니라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슈들이 굉장히 패션계에서 많았는데 오늘은 그냥 최근 소식만 전합니다. 자, 오늘 영상 좋은 소식이 아니어서 좋아요 누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안녕.